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건강들 잘 지키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께 부동산에 유익한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내용이나 또는 역할에 대해서 인사이트란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역할이 또는 방향성이 로드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지역은 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문제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제목 갖고 또 이제 댓글 많이 달리겠는데 물건 띄우기 한다고 지역 띄우기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곽 대표님 저는 이제 방송 오래 했으니까 이 지역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 이런 게 아니고 전에 얘기하신 건 전반전 끝나서 쉬는 시간 이제 얼마 전에 20세 이하가 저기 2등을 한 그런 결과처럼 하프 타임이 지나고 후반전 들었을 때 관심 가져야 될 지역 또는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는 이런 영향으로 해서 저가주택 시장이 없어지니 그 즈음에 변환될 지역 이런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주택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사실 이제 갈아타기예요. 이제 특급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비싼 데는 더 비싸지고 싼 지역들은 계속 싸고 이런 식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사실 시장을 볼 때 단기도 보고 장기도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라면은 부동산의 단기라는 거는 한 3, 4년 정도가 단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장기라는 거는 수십 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집값을 형성하는 요소가 단기적인 요소는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죠. 근데 어떤 지역에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늘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 물량이 늘고 또 입주 물량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또 중기라면은 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얼마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을 놓고 보면은 그 지역이 어떤 도시계획이 있느냐,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지나치게 단기적인 것만 매달려서도 안 되고 또 장기적인 것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시장 그 자유 경쟁 시장 체계에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지금 단기적인 측면이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지금 당장 현재 입주량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다 바뀌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십 년 후도 내다보지만 당장 현재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상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현실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작년인가요?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3년간 삼성에서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삼성에서 일자리를 4만 명 이상 늘리겠다. 사실 삼성에서 4만 명 늘리면은 또 그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있으니까 2.5에서 3배는 추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일자리가 늘어날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최근 2018년, 19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고통스러운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갑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나쁘지만은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도 있고 네. 어떤 지역은 올해 한 3, 4분기 정도로 해서 끝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가는 지역이 어딘가 이 판단이 있어야 돼. 그게 단기적으로 그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세가라든가 매매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좀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한다면은 누구나 뭐 서울에 인서울 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계시겠지만 뭐 인서울이나 인강남이라는 게 뜻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제력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물론 인서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어디를 골라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현재는 경기 남부입니다. 이제 뭐 수원이라든가 잠깐만요. 이게 장기적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거죠? 장기 단기를 다 본 거죠. 아, 장기적으로도 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SK 하이닉스 예. 용인 쪽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원산면에.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게 대기업들이 재벌이잖아요. 이게 뭐 재벌의 장단점이 있는데 대기업들은 수십 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경영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뭐 용인의 SK에서 갑자기 거기를 하겠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장기적인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또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80조 원을 투자한다면 생뚱맞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끌고 있는 양대 기업이 결국 이제 삼성하고 SK고 네.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사실 IT 반도체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두 그룹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단기적으로 볼 때도 이 경기 남부 지역이 올해 이제 4, 4분기부터는 거의 입주 물량의 씨가 말라갑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가 이 세종으로 이전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이 대관 업무를 할 때 아무래도 세종시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은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어떤 그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게 어디냐면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혼자 잘났다고 막 그 직원들이 안 올 수 있는 지역에다 개발 아무리 해봤자 우수한 인재가 안 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뭐 인서울을 못 한다면은 경기 남부에 관심을 뭐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은 뭐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수원이라든가 판교 뭐다 좋죠. 또 뭐 용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보면 편의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있어요. 뭐 일자리도 생기지만은 뭐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는 걸 보면 서울에 거의 없습니다. 네. 경기도 다른 지역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뭐 수원, 화성, 용인 말고도 뭐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쪽으로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라인 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들 그런 쪽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화폐 단위 변경, 디노미네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게 된다면은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뭐 돈이 흘러 들어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뭐 현금 부자들은 이렇게 주택 시장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토지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면 또 내년에 뭐 40조 가까운 토지 보상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다면 어느 지역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곽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지금 가져야 될 지역은 보통 주택이나 사이클을 볼 때 이제 단기, 뭐 중기, 장기 이게 뭐 학문적으로 몇 년 이렇지는 않죠. 근데 통용되는 시간들이 보통 한 3, 4년이 단기, 중기는 5년에서 한 10년, 장기는 그 이상인데 단기 시장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이제 수급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 4분기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이제 시가 고갈이 됐다라는 말은 수급이 이제 미스매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단기, 중기, 장기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은 도시계획이나 기업의 대기업의 입주 거기엔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창대한 목표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늘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뭐 인서울, 강남 다 좋지만 곽 대표님 보시기에 장기 단기 합쳐서 경기 남부 대기업의 투자 유치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입주량이 이제 고갈되는 그 수급의 미스매칭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뭐 삼성 본사에 있는 수원, 화성, 용인, 판교, 평택, 안성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가 이제 변경이 된다면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책을 썼는데 경 단위의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라는 좀 한꺼번에 다 추산한 금액까지 나왔는데 이럴 때 토지시장 보상금 이런 것도 신경을 써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곽태님 혹시 다른 얘기인데 저거 보셨어요? 기생충인가 그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맨 끝에 시작할 때하고 똑같이 지하방에 그 양말이 이렇게 하얀 양말이 걸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이제 회상 뒤에 그게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저는 참 씁쓸했거든요.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뭐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 영화 평론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네. 저는 상당히 다양성을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봉 감독의 시각보다는 좀 넓어졌구나 나이가 드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맞는 게 아니고 제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 벗어나지 못하는 지하 단칸방을 화내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훨씬 더 적극적인 곽창석, 이진우의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고 좀 힘내셔서 내 집 마련도 하시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 집 마련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이래서 조금 더 기운 찬 본인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좋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